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300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2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오랜만에 원자력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차트입니다. 일단은 어제 나왔던 뉴스부터 좀 볼게요. 원자력 관련해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와요. 자, 어저께 원전 18기 수명 연장 추진, 그래서 관련주 급등. 제가 예전에 해외 쪽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해외 관련된 원전, 그러니까 이것도 대형 원전이어야 될까요? 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이 3명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국내 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한신기계라든지, 물론 한신기계가 중국 쪽에 이슈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소형주로 나눠보게 되면은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에너터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뉴스를 봐야 되겠죠. 18기 수명 연장 추진. 그러니까 이 수명 연장되는 원자력이 이제 10개에서 18개로 늘어난다. 그리고 설계 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이 아니라 이제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까지도 계속 연장 운영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그래서 2032년에도 운영을 하고 싶다라면은 지금 신청이 가능하라는 거죠. 2027년이 아니라 최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어났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수명이 연장이 되게 되면은 한참 KPS 같은 종목들이 호재지, 수명이 연장되게 되면은 계속 쓴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안 짓고. 한신기계라든지 마이너토크, 보성파워텍은 어쨌든 또 추가로 지어야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와 연관성이 있는 한전 KPS의 한전 KPS 같은 종목이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전에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우르르 그냥 근육심리로. 자, 그런데 차트를 볼게요. 오늘 물론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고 싶으세요? 따라가고 싶으세요? 저는 싫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가더라도 저는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왔을 때 보통 팝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가긴 했어요. 가긴 했지만 아마 여기가 상한가인가요? 그래서 상한가죠. 자, 제가 그거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 나오거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상승 출발점. 그러나 반대로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나온다. 이거는 분명히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거기다 대량 거래까지 실렸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또 줄어들죠. 그러면 더 가더라도 이제는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자, 상승 나오죠?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옵니다. 더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한신기계만 하더라도 뭐 2021년 5월달부터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뭐 1000원짜리 종목이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보게 되면은 2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갔습니다. 6배 정도 주가 갔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는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원자력 협정 2020년 7월 달부터 이 분명히 심리는 바뀌었다라는 거. 심리는 바뀌었다라는 거.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게 되면서 원자력에 관한 투자 심리는 바뀌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체코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최근에 또 이집트, 또 폴란드 쪽으로 이제 수주 받으려고 날라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가 아마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 폴란드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이제 체코 1호기, 4호기까지 할 건데 1호기 수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일단 4호기까지 수주가 되고 이제 이게 폴란드까지 가게 되는 거죠. 폴란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뉴스들을 제가 많이 알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체코 도코바니 프로젝트, 폴란드 프로젝트,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 체코는 거의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가느냐, 단독으로 가져가느냐, 같이 가져가느냐. 단독으로 가게 되면 한전기술 설계까지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조 제품, 두산 에너빌리티, 시공 현대건설이 아니면 대우건설. 그런데 만약에 동반 수주를 하게 되면 설계는 한전기술이 아니라 미국 업체가 합니다. 미국은 설계 기술은 있는데 시공 기술은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미국이 하게 되고 시공은 우리나라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쪽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고요. 자, 호재 이거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탈원전 폐기 나왔죠? 기대감을 줄 만한 요인들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체코로 수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우디 수주를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그죠? 근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두산중공업이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26,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한전기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한전기술이란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먼저 꺾였잖아요. 그죠? 한전기술도 작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꺾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해외 쪽 먼저 모멘텀을 먼저 받은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 탈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중소형주가 뒤늦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원전은 결론은 그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정시 매수했다가는 지하 8층까지, 지하 15층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 히든 종목은 오늘 갔어야 정상입니다. 갔어야 정상이에요. 갭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V자로 가야 정상인데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코스피도 1.1%, 코스닥이 전체 오늘 하락 종목수가 1140입니다. 물론 1200 종목까지 안 갔지만은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자,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매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날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체적으로 종목 자체적으로 뭐 쏜다. 뭐 오늘 로봇 관련주처럼 뭐 자체 모멘텀으로 쏜다. 그런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 6,300원 부분에서 6,300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N자형 반등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항상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데드 크로스. 상승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골든 크로스. 2월달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4,500원에서 6,000원 부분까지 완만하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상승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보이죠? 하락할 때 거래량 대비 상승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기울기, 상승 기울기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량 거래 실어주죠? 그러면서 살짝 꺾이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상승 돌려주는 흐름.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21선에서 5일선 부근으로 이제 지지 라인이 바뀔 가능성.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7,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1차 분기점을 전고점이 아니라 전고점 아랫부분에 잡죠. 그죠? 뭐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7,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잖아요. 그죠? 전고점 아랫부분에서. 제가 전고점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요거 딱 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기점만 뚫게 되면은 전고점은 뚫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히든 종목은 1차 분기점은 뭐라고요? 7,000원.
7,000원 돌파되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도 7,000원 잡겠습니다. 어차피 7,000원 잡더라도 지금부터 반등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7,000원까지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10% 이상 수익이 납니다. 1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분기점과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7,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